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정신장이죠. 정신장. 14장 채용장과 대결이 돼요. 같은 이론이죠. 정신과 채용과 정신. 다음 장이요. 식용장이 원령이 있어요. 그리고 원령 다음에 그저 뭐죠? 시간을 나타내는 또 원령과 뭐예요? 원령과 생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잖아 생시는 또 사례 명조가 없네요. 그러면서 쇠양편으로 넘어가죠. 생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원령은 사례 명조 2개가 있고요. 자, 정신장이에요. 15.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에는 뭐가 있다? 채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글로 쓸게요. 불가히 일편 구야라 라고 해서 일편 집야라 라고 해서 고집 부리지 말라, 잡지 말라 라고 했고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 손지, 익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손이란 억이에요. 채용장에서는 억지, 익지는 부지라고 해서 듣기 중이라고 여기했는데 듣기 의라고 해서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구를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대구절입니다. 대구절이 됐어요. 대개 보면 중국어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뜻글자이기 때문에 대꾸를 맞추는 걸 참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대꾸를 참 잘 맞히죠. 그 시도 역시 대꾸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논문을 이걸 썼다는 걸 얘기했고요. 유시주도 길고 임 선생의 설명도 이렇게 긴데 오늘 또 얘기했다시피 제가 번역해 놓은 거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오늘 사례명조는 2개를 하겠습니다. 모두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참 좋은 사주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주는 썩 좋은 사주가 아니네요. 자, 1번 이건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 인수라는 거죠. 비겁도 있지만 생이라는 것 인수예요. 신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관이죠. 그러니까 정인과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성과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과 신의 본기를 본기로 정과 신을 충분히 관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정과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일주 자체가 기운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이니까 곧 기는 일주를 바라다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정이 주가 돼요. 그러면 정이 넉넉하면 기가 왕해지죠. 일주가 왕해질 거예요. 기가 왕한즉 신이 왕해지는데 라고 했지만 신은 왕해지는지 안 왕해지는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로지 금수가 정기이고 목화가 신기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왜 부정을 하셨을까요? 어디에 근거해서? 유백원 주에는 금수가 정기이고요. 목화가 신기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3번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하면 뭐 때문에 아니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본문 끝구절에 이야기했듯이 요제, 손지, 익지, 듣기 중이라는 것을 말하면 금수가 정이요 목화가 신이라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반드시 유통시키고 생하고 화하고 덜고 돕는 것. 그러니까 마땅히 적당한 중형을 얻으면 돼요. 그래 되면
정기신 세 가지는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면 비단 일주나 용신이나 채상만이 정과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모두 있다. 오행에 모두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덜어내야 돼요. 부족하면 도와줘야 하고요. 비록 그 가운데 이런 거 이치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의 이치가 정해진 가운데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철저 선생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오로지 깊게 살펴서 세 글자 듣기 중 세 글자라는 것은 곧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지만 듣기 중 가운데 얻는 것이어야 것이 있어야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손이라는 것은 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하는 것이고요. 이기라는 것은 생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거죠. 반대로 여유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여유 있는 것을 설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부족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와주는 것이 지나치면이 아니라 도와주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해요.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냥 아예 제거해버리면 돼요. 이러한 것이 손익의 묘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종강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종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전부 이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례명조 두 개가요. 대개 여유가 지나치면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건드려서 그것을 성나게 하는 것이다. 그 여유 있는 것을 설하면 마땅히 순해지는데 부족한 것이 지나치면 돕는 것이 오히려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 부족한 것을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부족한 것을 그냥 제거해 버리면 돼요. 따라야 하므로 한쪽으로만 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듣기 중하라. 듣기 의하라.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이 지나치게 족하면 충분하면 마땅히 그 길을 도와야 하고 기가 지나치게 왕하면 마땅히 그 신을 도와야 하며 신이 설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 정을 도와야 한다. 이러함으로 생하고 화하고 유통시키는 것으로 신이 청해지면 기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이 지나치게 충분하면 오히려 그 길을 덜어지는 것이고 기가 지나치게 왕하면 반대로 그 신을 상하게 되는 것이다. 신이 지나치게 설하게 되면 오히려 정이 억압을 받으니 이렇게 되면 평가하고 난잡하여 정은 다하고 신은 마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유가 1, 2, 3, 4, 5번이 있죠. 자, 수가 많으면요 목이 떠요. 그럼 목이 뜨면 목이 정신이 없죠. 목다 수다 목부라는 뜻이에요. 목이 많아 화가 치열하면요 화가 정신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목다 화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지나치면요 지나치게 초조라고 해서 복골 초자예요. 마를 초자고요. 그럼 토가 말라져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화다 토조라고 하죠. 그리고 토가 너무 많으면요 금이 묻히니 금이 정신이 없다. 그러면 토다 금매라는 소리예요. 금이 너무 많아요. 수가 약해졌어요. 수가 정신이 없죠. 금다 수침. 이거는 금이 많아서 수가 정신이 없는 것, 약해지는 것.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금다 수 오히려 약해진다. 금다 수약이라고 할까요? 수다금침이라고는 하는데요. 수다금침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주에서, 이거 원주 비평하십니다. 원주에서 금수를 정기로 하고 목화를 신기로 하는 것은 인체 장부의 일원으로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도 폐장은 금에 속한다. 신장은 수에 속하는데 금수가 상생함으로 안으로 감춰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정기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듯이 폐는 곧 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체에서 겉이죠. 신장은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육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 배에 가죽에 이렇게 쌓여서 보호를 하지만 폐장과 심장은요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리고 있다? 저 뭐야 갈비뼈가 가리고 있어요. 뼈가 보호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근데 이 밑에는 갈비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간장도 역시 마찬가지. 이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 갖고요. 횡격막 이하는요. 간장에 있으니까 간 역시 속에 들어가 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폐는요. 밖에 있으니까 금생수 하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라고 그러죠. 우리도 정기라고 그럽니다. 정력. 특히 남자는요. 정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은 목에 속하고요. 심장은 화에 속하는데 목생화 상생하는 것이니 겉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간은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갈비가 보호 안 하죠. 그래서 심장으로 올라오죠. 목생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은 토에 속하는데 요 가운데 있죠. 요 옆에 있고요. 그래서 비장은요 곧 토라고 하지만 비위장은요 모든 음식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소화시켜서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위에서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영양분은 곧 소장에서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인체상으로. 그리고 자 요즘은 너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해서 그 마음이라는 건 심장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게.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나 신의학이, 신오행,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심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불량, 한 사람은 심장에 털이 났다라고 해요. 심장에서 생각한다라고 동양의학에서는 생각했죠. 그러나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생각은 곧 뇌에서 생각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신체가 완전히 학문적으로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됐죠. 그리고 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펌프질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털났다는 소리는 아니고 요즘은 머리가 이상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뇌에 이상이 있다라고요. 자, 그리고 왕한 것을 극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극하는 신이 유력하면요, 뭐죠? 신이 넉넉해서 유래해서 안에서 도달하면서 정이 스스로 넉넉하다. 겉으로부터 어떻게 했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계절인데 목으로 다 극한다라고 하면 이건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금으로서 설을 한다라고 하면 속에서부터 뭐죠? 지지가 신이니까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를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얘기한 거니까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지난번에 이거 사주 참 좋은 사주였습니다. 정관격. 오늘 정인격인데요. 그렇게 해서 운이 안 따라주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이걸 가지고 제가 썼다는 것이죠. 사람의 명죠. 자, 이 사주입니다. 이 정인격인데요. 왜 정인격이에요? 을묘월이죠. 병화 일주가요. 결국은 용신을 뭐로 잡아야 되느냐? 목이 강하니까요. 금을 잡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토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목재 금토용조에서 이 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끝에 귀에 걸려갖고 저 사주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에서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용력이 부족하죠. 용신의 힘이 부족하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뭘로 간다? 목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종격이 나옵니다.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 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술을 쓰는 것보다는요, 이 사주는 화를 써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강한 사주를 이렇게 수로 가면 이 사주 그럭저럭 살아요. 평민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출세를 하려면 이 화를 잡아서 써야 돼요. 일주 자체가 용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이 사주는 화가 일주 자체가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대운이 화운으로 흘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은 사주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예, 차조 크게 대세관직한데 관인상생이다. 여기 관 있죠? 인상생하고 있어요. 편제 시후 이 편제가 여기 딱 시간에 때를 기다리고 있죠. 오행불결 이게 가만히 보면 오행은 빠진 게 없어요. 목화토금수가 사주는 순수하다. 그러니 엄연히 귀격이다. 그러나 굳이 알지 못함이라 재관양자가 휴수다라는 거예요. 휴수. 예, 인목에 깔고 앉았고요. 관은 미토에 깔고 앉았으니, 미토를 깔고 앉았으니까 아무 풀이가 없잖아요. 또 요격, 멀리 떨어져 있죠. 요격, 불능상고, 서로 돌아다 볼 수가 없어요. 지전, 인묘진 하고 있어요. 인묘진, 여진 하고 있어요. 춘토극진, 토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능생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임절지에 앉았죠. 임목에 불능생수하고 있어요. 수를 생할 수가 없죠. 수 또한 수가 기진설목 월지에 설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목의 새가 유왕 더욱 왕해져서 화식 그래서 이게 화치 화가 치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화치적 어떻게 돼? 기가 폐해지고 기가 폐한 적 신이 메말르게 되어 있어요. 행운에서 북방으로 흐르니 또한 상하게 됐다. 병화지기에 일주의 기운이 상하는 것이죠. 반대로 저 목지정, 정이라는 것 인수죠. 병화일주의 목이 인수거든요. 반대로 그 목의 정만 그냥 도와주니, 즉 금운을 만났을 때 여기 지금 금운이에요. 곧 이제 경술. 금운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 왕자충세 세자충왕 왕자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즉 금운을 만나니까 소위 과우유여 지나치게 또 여유가 있으니 덜어낸다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쪽기노 이게 바로 쇠자충왕 왕자 발끈하는 거예요. 왕하는 기세가 목이 기세가 대단히 강할 때요. 금운이 대운에서 들어오면요 용신을요 사주에서 온 용신이 잡았다가 그 용신을 못 쓴다라고 했을 때 대운에서 그 용신을 쓰는 운이 들어온다? 그럼 그 사주는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 종신농록 일반 평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농록이란 뭐예요? 자갈반 녹자니까 이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명리무성이라 명예 이익이 아무것도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래요. 요즘 사주가 이 일반 사주에서 급수가 더 떨어진다. 50점에서 밑으로 30점으로 내려가는 사주다. 다행인 건 그래도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그럭저럭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철저님의 풍부한 자료에 부러운 감정을 지나 시샘이 들 정도. 이 명절은 목다화식이죠. 목이 꺼져요. 인성이 강해서 관성이 설기가 되는 구조죠. 전형적인 관설사주예요. 직업으로는 장사도 안 돼요. 이런 사주는요. 그냥 프리랜서로 살아야 돼요. 왜? 인수가 강해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극하게 뭐죠? 잘못돼서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이런 사주, 인수가 강한 사람들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명렬한 병화라도 지나친 모성이란 건 뭐예요? 자세, 병화가 쇠하게 됐다. 형상이 됐다. 수대운은 그냥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명리무성하고요. 금은 역시 들어와도, 오히려, 목이 강하기 때문에 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자, 이거 사례명조 96번 한번 보겠습니다. 적국론은 정인격이에요.
예. 예, 그냥 그럭저럭저럭. 이 금은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용신을 금이라고 잡아놓지 않으면요. 용신을 딱 이건 목이다라고 하면 이 금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이 사주는 지금 아주 어리군요. 22살. 예, 그래서 사주가 용신을 딱 잡아놓고 용신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해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사주도 좀 볼게요. 이 상관격입니다. 예, 여기까지 나오고 딱 두 줄에서 요만큼 일찍 죽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예, 그래서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술울축 병진 기축, 이건 토가 강해요. 자, 아까는 인상이 강했죠. 이거는 식상상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진 거예요. 아까는 인상이 강해서 일주가 말라버린 거, 먹다 화식을 된 거죠. 이 사주는 설기가 강해서 이 사주는 병화가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사주도 역시 뭐예요? 종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종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토체 목수용조죠. 목수용조에서 토를 중심으로 해서요. 화, 토, 금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요기를 넘기질 못했어요. 이 금운만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 선생이 딱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요. 자, 사주 개토 모두 토예요. 전부. 예. 이거 을목 용신으로 쓸 수가 없죠. 목수용조에서요. 예. 용력 부족하고요. 어디다 뿌리 내릴 데가 없죠. 이 진토에 있다고 하지만 명주원신이 설진, 설에서 모두 다 됐다. 병화일주가 기운이 빠진 거예요. 월간 을목도 좋고 말을 쫓자 말을 꽂자예요. 메말랐다. 소위 정기가 고사기라고 해서요. 정기란 곧 목이죠. 인성이 메말르고 막혔다. 막을 삭자예요. 그래서 운에 운을 만나니 여기 딱 만났어요. 본주 여기 병화일주죠. 수상이라고 해서 수국화 진술충 해서 본주가 깨지기 시작해요. 연봉 신미 세운에서요. 바로 또 신미운을 만나니 김극을목 해서 요 인수까지 극을 당하는 거예요. 졸업 9월 9월이란 곧 가을이죠. 그래서 환약증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환약증에 대해서는 찾아보질 않았지만 일단 약해, 약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요 밑에 뭐 하나 달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렇게 내리면 보실까요? 이렇게 되면 차조 운영 역행 대저 시 우명 이건 만약 양년생인데 역행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 써놓은 거냐 하면은 원수산이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문구에서 원수산 씨의 주장인데 자칭 징의를 증조하였다는 설하고도 이건 내가 살핀다는 뜻이에요. 임수리 역행운으로서 마땅히 여명이다라고 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설하고가 참 저는 참 그 설하고의 책을 잘 믿지를 않는데 징의를 쓰고 적천수 정말 자평진전 평주를 한 것도 참 마땅치는 않아요. 자, 이명절은 자왕모세한 사주예요. 오히려 자식이 너무 강해서 엄마의 힘을 빼는 거죠. 인수가 없다면 종합격이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종합격이에요. 이 사주는요. 토를 중심으로 해서 쓰니까요. 화토구문인데요. 그렇게 운이 받쳐주질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운 안 받쳐준 사주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아직 어리네요. 7살이에요. 그럭저럭 이제 하다가, 어이구, 이거 나무로,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나무로 받아놨네요.
여로 하겠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여. 예. 네, 맞습니다. 여기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임술대원만 벗어나면 된다고요. 이 금문은 괜찮아요. 중합격이니까요. 예.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토금을 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아요. 용식이 토를 잡아놔서 그렇죠. 이 토를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죠. 토국체.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술대원이 문제였어요. 임술대원만 벗어나면 되는데, 임술대원에 천국지충이 일어나는 바람에 죽은 사주죠. 예, 그래서 이건 여러 해놓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를 한번 볼게요. 예, 물론 월령입니다. 월령이 16장이고요. 17장이 금세, 또 뭐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월령, 그 다음에 생시인데, 생시는 사례명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